기술적인 변화나 컨텐츠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고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좀 고민하는 것, 정확하게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디자인이 활용이 된다는 점을 좀 잘 인지해 주시면 어떤 것들을 내가 배우고 확장시켜야 될지를 좀 명확히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늘 컨텐츠 비주얼 브랜딩 뿐만 아니라 모든 디자인 프로세스에서는 PM 역할을 진행을 합니다. PM이 모든 일정과 그리고 모든 톤 앤 매너,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각 조직원들이 디자인에 있어서 좀 방향성을 잃거나 할 때 각 PM들이 그 프로젝트를 다시 원위치 시켜주거나 다시 재가동 시켜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죠. BNC 내에서는 그 PM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시각적인 어떤 방향이나 아이덴티티가 이제 결정이 되면 타사와는 다르게 저희 팀에서는 포스터 제작이 있는데 그 방향성이 이제 맞춰지면 포스터 제작이 우선순위로 진행이 됩니다.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획을 짜거나 현장을 답사하거나 필요한 소품이나 출연자들에 대한 일정이나 이 모든 것들을 관리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프리 단계에서의 시간이 엄청 많이 할애가 되죠. 한 달 정도, 두세 명 정도 인원이 각자의 포지션을 담당해서 진행을 하고 현장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연예인 분들이 저희가 마련한 장소로 오시고 컨택한 포토그래퍼 분께서 사진을 찍어 주시는데 저희 쪽 인원들이 이제 디렉팅이나 어레인지를 모두 도맡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장 진행을 하는 경우가 디자이너 분들께서 크게 많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회의라든지 클라이언트 만나서 대화를 한다거나 컴퓨터 앞에서 이제 진행을 한다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저희 쪽에서는 그 해당 품목에 대해서 꼭 포스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장 진행에 대한 능력치도 충분히 발휘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브랜딩은 2019년도 9월에 채널A에서 이제 리뉴얼돼서 온에어된 작업물인데요. 네트워크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어떤 시청자와 최접점에서 이제 노출되는 어떤 영상 디자인물인데 채널의 어떤 아이덴티티나 핵심 가치 등을 되게 시각화해서 만드는 영상 패키지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TV를 보실 때 광고가 나갈 때 우측 상단에 보면 어떤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할지 로고가 박혀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광고 중간에 다음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이어서 무슨 프로그램이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품목들이라든지 되게 세분화되고 다양화된 그런 품목들이 있는데 그걸 총칭해서 이제 네트워크 브랜딩이라고 저희는 칭하고요. 네트워크 브랜딩은 저희는 거의 한 10개월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내부 직원은 4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고요. 외부 디자인 스튜디오랑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트워크 브랜딩이 좀 되게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컨텐츠 비주얼 브랜딩의 어떤 확장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의사결정해야 되는 것들도 훨씬 많고 방송에서 근무하시는 디자이너 분들께서는 방송국의 어떤 디자인에 있어서는 꽃이라고 할 수도 있고 꼭 경험해보고 싶은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4명의 인원이 10개월 동안 참여를 했고 되게 여러 가지들을 많이 고민하고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브랜딩 프로세스는 저희 채널A BNC에서 우선 시작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BI 관리를 하다 보니까 채널에 대한 이미지가 노후됐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 쪽에서 이제 제안을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일단 상부에서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결정을 해주시고 저희 쪽에서는 또 그와 함께 같이 저희와 파트너로 진행을 할 디자인 스튜디오를 이제 서치하고 저희랑 같이 협업을 진행하게 되죠. 그 단계에서는 이제 디테일한 브랜딩 논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들을 최종 저희가 키워드, 아이덴티티 도출을 하게 되면 이제 시각화하는 작업을 이루게 되고 시각적인 부분들에 대한 브랜딩을 당연히 우선 고려하지만 청각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일정에 맞춰서 각 품목들이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논의하고 적용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소통이라는 게 사실 친한 척을 하는 것인지 말귀를 잘 알아듣는 것인지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소통은 과정의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각 프로세스 절차마다 진행이 될 때 빠른 공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의미나 결과물들에 있어서 공유되는 단계를 더 촘촘히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소통의 어떤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발생되는 피드백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대처하고 소통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서로 신뢰를 좀 형성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PD들 쪽 아니면 유관부서 다른 외부 업체들 쪽에서는 그들은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디자인 직군에 있을 때는 많은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빠른 행동이나 어떤 과정에 대한 공유를 전달을 하면 당연히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우리 거를 되게 신경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가 빠르게 전달을 드리면 어떤 기초적인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퀄리티에 대한 판단만큼 과정의 공유가 우선시되면 결과물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조직마다 좀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패널A BNC의 어떤 특수성은 클라이언트가 내부에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각 유관부서들이 저희 클라이언트가 대부분이고 외부에서 저희 쪽에 의뢰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에이전시나 디자인 스튜디오 쪽에서는 되게 낯선 클라이언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 같아요. 저희의 경우에는 고정적인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들이 속한 조직이나 개인적인 성향, 그들의 수장의 성향,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데이터화 돼 있다라고 생각 좀 하고, 기본적인 또 신뢰도 어느 정도 갖춰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의 성향을 좀 저희는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것들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선순환으로 좀 신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형태가 좀 있고요. 클라이언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들에게 좀 빠르게 저희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거나 뽑아낼 수 있는 바는 고정적인 클라이언트 그리고 신뢰 형성이 좀 우선시 돼 있다라는 게 저희 방송사, 저희 BNC만의 좀 특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을 제가 배울 때는 소위 그림쟁이라는 말들도 많았었고, 그림을 잘 그리냐 못 그리냐가 좀 기준이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관점은 전혀 통하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디자인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아트웍을 잘하니까 아트웍을 뭐 깊이 파는 건 좋지만 이 아트웍을 이용해서 영상물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지면에 할애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SNS 공간에서 뭐 인스타에 올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틱톡에 올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변화나 컨텐츠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고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좀 고민하는 것. 디자인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신입이나 학생분들 보면 그게 바뀐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수단이 더 목적보다 우선이 돼서 소위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디자인이 콘텐츠를 잡아먹은 듯한 느낌? 디자인이 더 눈에 더 띄는 그러한 형태들, 그런 것들을 종종 보기도 하고, 팀장으로서 조직원들에게 그러한 피드백을 전달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디자인이 활용이 된다는 점을 좀 잘 인지해 주시면 어떤 것들을 내가 배우고 확장시켜야 될지를 명확히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